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 65세 김영호 씨는 오늘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지 4개월. 매일 아침 7시 습관처럼 양복을 꺼내려다가 문득 멈칫하고 다시 옷장문을 닫는다. 한때는 그 양복이 그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옷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간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된다. 여보, 오늘은 유압주민센터라도 한번 가보세요. 유익한 강좌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내 정미숙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린다. 영호 씨는 아무 대답 없이 TV 채널만 돌린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가늘게 떨린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주식 뉴스, 부동산 뉴스. 한때는 그가 늘 관심 있게 보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저 소음처럼 들린다. 퇴직 전만 해도 그는 회사의 중심이었다. 영업부장으로서 매년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후배들의 든든한 멘토였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피곤한 날들이 반복됐지만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텼다. 매달 말일이면 밤을 새워가며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고 주말에도 수시로 거래처 접대를 나갔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정말 김 부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부장님 덕분에 성공했네요. 역시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기둥이시네요. 매일 듣던 그런 말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꿈만 같다. 퇴직날, 후배들은 눈물을 보이며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보험 판매나 대출 권유뿐이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조용하기만 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막막하다. 할 일이 없다.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본다. 시계는 늘 더디게 간다. 예전에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조차 모르겠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바쁘게 지나간다. 그들 속에 섞여 걸었던 날들이 그립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지만 맛을 모르겠다. 직원들과 나누던 웃음 섞인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매주 월요일이면 회의실에서 하던 열띤 토론이 순간들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는 그 시간들이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립기만 하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순간들, 야근 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주말에 온 아들의 물음에 영호 씨는 그냥 일하고만 답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던 것이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 아들 운동회나 발표회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딸 졸업대에는 너무 늦게 졸업식장에 도착하여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아내의 생일에도 늘 야근이었다. 그때 조금만 더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 이 허전함이 덜했을까? 밤이면 악몽을 꾼다. 중요한 회의에 늦었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꿈. 잠에서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초라한 모습에 고개를 돌린다. 언제부터인가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많아졌다.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다. 예쁘아 직원의 청첩장을 받았다. 며칠째 고민이다. 가면 어색할 것 같고 안 가자니 서운할 것 같다. 결국 배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청첩장은 아직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청첩장 속 사진을 보며 그 직원이 신입사원이었던 때를 떠올린다. 서툴지만 열정 가득했던 모습, 자신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친구가 권하는 창업은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아내가 제안하는 여행은 나에겐 별 의미가 없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불안감은 커져간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다 잠이 든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항상 화가 난 사람 같아요. 아내의 말에 영호 씨는 깊은 한숨만 내쉰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들 속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다. 매일 아침 그가 걸었던 그 출근길을 이제는 다른 이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진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반듯하게 정리된 명함이 나온다. 영업부장 김영호. 그 직함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종이 한 장일 뿐이다. 명함 한 장에 담긴 지난 30년의 세월이 무색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호 씨처럼 직장 생활에만 모든 것을 걸었다가 막상 퇴직하고 난 후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일 외에도 의미가 있는 삶의 영역들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퇴직 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호 씨가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던 것이 이제야 후회된다라고 한 것처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결국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자녀들의 운동회나 졸업식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회사로 국한시키지 말고 회사 밖으로도 넓혀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동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퇴직 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는 직함이나 직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호 씨처럼 명함에 적힌 직함에 자신의 가치를 한정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는 지인들의 권유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 퇴직 후의 삶도 의미가 있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회사를 떠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